실제 매장 환경에서 시선 분석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한국리서치 유통조사부에 근무하는 배기훈이라고 합니다. 지금, 자료 준비되는 과정에서 잠깐 제가 여기에 왜 서게 됐고, 제가 이 연구를 어떻게 해서 시작을 했는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사실 여기 고대 사회학과 졸업을 해서 전공을 살려가지고 리서치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하필도 들어갔는데, 이게 유통 쪽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샤퍼 리서치, 그러니까 샤퍼들의 이런 그 구매 행태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분석을 하는 이런 파트를 갖다 진행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그 샤퍼들이 과연 이제 실제로 어디 그 쇼핑을 할 때 어디를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또 그 매장 안에 이제 그 깔아놓은 여러 가지 것들에 얼마나 이제 그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그런 툴로 이제 그 아이 카메라라는 걸 갖다가 한번 그 회사 차원에서 이제 해보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맡게 된 게 이제 그 리서치에서 남자가 없다 보니까 카메라가 좀 무겁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전공도 그렇고 거기다 또 뭐 학사 출신이고 하다가 보니까는 이거에 대해서 그 전문적인 지식을 미리 가지고서 시작을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께서 이제 요구하시는 사항들을 갖다가 어떻게든 재선해서 해결을 하려다가 보니까 쌓이게 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좀 하고, 그러면서 현재까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뭔가 앞에서 이제 많은 교수님들이나 또 이제 그 박사 이제 전공하신 분들이 말씀하셨던 거와는 좀 다르게, 그냥 그 클라이언트가 무엇을 알고 싶어 하면은 그걸 갖다가 어떻게 이제 제공을 해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직관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좀 풀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약간 좀 내용이 얕을 수도 있지만은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진행을 하시고, 특히 이제 뭐 석사과정에 논문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이런 조사를 해서 혹시 그 데이터를 갖다 뽑아내고 싶을 때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전달해 드리는 이런 차원으로 약간 좀 발표를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안 나와요. 잠시만요. 실제로 모바일 아이 트래킹을 이제 조사, 어떤 프로젝트에 이제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사람들이 뭔가 행위를 어떤 곳에 쇼핑을 하고 나서 그 제품을 샀어요. 근데 그 제품을 샀는데 왜 샀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설문으로 이제 그거를 갖다가 받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POP를 설치를 했는데 그 POP를 이 사람이 실제로 쇼핑할 때 받는지 안 받는지, 물론 똑같이 설문으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런 매장 안에 사람에게 쇼핑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불러 앉혀서 이제 같이 앉아서 설문지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께서도 한번 그 상황을 갖다 대충 상상을 해보시면은 그 사람이 그 매장을 갔다가 올 때까지의 약 한 3분에서 2분에서 3분 정도의 시간 동안에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POP가 눈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100% 기억을 절대 못 합니다. 대략 저희가 예전에 한번 약간 좀 브리프하게 테스트를 해본 결과로는 그 사람이 아이 트래킹 결과와 그 사람이 인터뷰를 통해서 봤다고 이제 얘기를 했던 이제 그런 부분의 차이가 실제로 그 사람이 눈길이 가서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시간이 머물러 있는 이제 그런 전체 중에서 그 후에 이제 서베이를 통해서 받게 되는 그런 응답에는 한 30%에서 40% 정도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매장 안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이펙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POP가 하더라도 그 사람의 설문 결과만을 통해서는 이제 그거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보완을 하고, 특히 이제 사람이 이제 POP를 실제로 받는지 안 받는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정량적으로 데이터를 뽑아내고자 하는 것이 이제 이 모바일 아이 트래킹의 그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다 옮겨주셨네요.
그래서 이제 그 발표 내용도 나와 있지만은 실제로 그 POP나 이런 그 판촉물들이 이제 그 매장 안에서 이제 노출이 되냐 안 되냐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는 이제 그 어떤 사람이 그 제품을 보거나 그 POP를 봤다는 것이 그 실제로 그 구매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에 그 보지 않은 것에 대비해 가지고 한 뭐 최소 30%에서 최대로 한 2배까지 이렇게 그 효과가 훨씬 더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실제로 그 매장 안에 POP를 여기 그 광고회사 그 광고 집행하시는 분들 와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이제 그 매장에 투입을 하고 또 판촉물에 투입을 하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판촉물의 안을 두세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셋 중에서 어떤 것이 실제로 매장 안에 설치를 했을 때 이제 그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정량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실질적으로는 그 아이 트래킹이 가장 그 모바일 아이 트래킹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뽑아내는 것이 가장 좀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폴더인가요? 새 폴더. 어디시죠? 예, 맞습니다. 예, 잡아먹은 시간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거고요. 그래서 어떤 상표를 이제 그 매장 안에서 그 고객에게 노출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저희가 그 소비자가 이제 그 광고라든가 POP를 처리하는 단계가 이제 이런 식으로 뭐 행위 부분, 그렇게 그 뭐 인식 부분 해가지고 나눠져 있는데 그 고객에게 얼마나 노출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고객에게 얼마나 인지가 되었는지, 고객이 과연 그것을 갖다가 보고서 인상을 받았는지, 인식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설문지를 통해서 받게 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실제로 집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설문은 그렇게 응답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어느 정도 시간차가, 기본적으로 시간차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광고에 노출이 된 시간과 설문지에 작성하는 그런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량적으로 완벽하게 믿기에는 약간의 그 의구심을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그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툴이 이제 그 모바일 아이 트래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툴은 이제 그 사전 사후 설문을 통해서만 이제 소비자 인지와 지각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그 행위, 그 사람이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문으로 받다 보니까 그 사람이 행위한 시점, 그러니까는 그 POP가 있는 부분을 지나간 시점, 그 다음에 어떠한 상품이 진열되어 있는 부분을 지나간 시점, 그 시점과 그 다음에 그 설문지에다가 내가, 여기를 지나갈 때 내가 뭘 봤어요. 라고 이렇게 응답하는 시점의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료가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말씀드린 모바일 아이 트래커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사람이 쇼핑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를 영상 데이터로 측정을 하는데 그것을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서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제 기억하지 못해가지고 응답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실질적 영상 자료로 레코딩 된 거를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잡아내서 이렇게 제시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큰 강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광고 집행물에 대한 주목도 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바일 아이 트래킹을 갖다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그런 때가 언제냐면은 첫 번째로는 새로운 매대 진열 방식의 효과를 확인하는 경우, 두 번째는 효과적인 POP나 지명 광고 패키지 디자인의 시안 평가. 패키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디자인 팀에서 두세 개 정도씩 안을 갖다가 제시를 하시고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패키지 테스트를 할 때 그 사람들의 선호도, 이런 부분과 동시에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고객들에 노출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보는지, A 안에 비해서 B 안이 얼마나 더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측정을 할 때 이제 모바일 아이 트래킹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새로 만든 POP나 패키지의 효과적인 진열 위치를 탐색할 때, 똑같은 POP 같은 경우도 이제 동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에 있는 것이 나은지, 오른쪽에 있는 것이 나은지, 제품의 옆에 있는 것이 나은지, 아래쪽에 있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탑보드에 붙여놓은 것이 나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확인을 할 때 또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소비자들의 무의식적인 쇼핑 습관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같은 이제 그 뭐 할인 문구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할 때 그 POP에서 눈이 그 뭐 가격 할인 문구, 그러니까는 1,000원짜리를 500원에 판다. 여기에 더 시선이 많이 가는지, 아니면 1+1 원 할인 이런 것들에 더 많이 가는지. 이것은 이제 또 그 사람들의 설문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쇼핑을 할 때 이 부분 이 그 A와 B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더 그 쳐다보는 시간의 차이가 나는지, 쳐다보는 빈도의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궁극적인 거죠. 우리가 만든 POP나 광고 패키지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그러니까 질문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메시지를 읽는지 이거를 갖다가 검증하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장점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뭐 불분명한 사후 기억에 의존한 인터뷰가 아니라 소비자의 시선을 직접 추적하는 부분이라는 것이 장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실제 쇼핑 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 POP 시향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무슨 뭐 포토샵으로 작성을 하신 거를 이렇게 화면에다 띄워놓고 보시는 이런 거랑 매장에다가 실제로 설치를 했을 때 그 부분이랑 상당히 효과 자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특히 그 예전에 그 담배 조사에서 그 담배 패키지를 개발을 할 때 이제 그 아주 큰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화면상이라든가 그렇게 그 목업 제품을 이제 고객 그 조사 대상자에게 이렇게 그 안에 내려놓고서, 아래 이렇게 쭉 깔아놓고서 어떤 것이 더 나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 이게 훨씬 낫다라고 거의 한 80% 이상의 그런 그 선호도를 이제 보였던 그런 제품을 실제로 이제 매대에 깔아놨더니 그 편의점에 있는 그런 불빛에 반사되는 그런 재질이어서 실제로 이제 매대에 깔아놓으니까는 사람이 보이질 않아가지고 판매 고객들에 노출되는 그런 빈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패키지 테스트라든가 이런 걸 하실 때는 실제로 그 패키지를 만들어서 실제로 고객들에게 그 노출이 되는 그런 그 접점에다 깔아놨을 때 이제 사람들의 그 흥미라든가 그런 그 주목도를 갖다 끌어올 수 있는지를 갖다가 그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모바일 아이 트래커를 활용하는 것이 또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그 소비자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내용, 그런 그 습관적으로 무심코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이제 그 볼 수 있다라는 점이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모바일 아이 트래킹을 진행을 하는 그런 순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사후 분석 수준을 결정하는 단계가 프리코딩을 하는데 앞에서 계속 그 말씀하셨던 그 AOI를 갖다가 설정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그 어떠한 그 타임라인이 정해져 있는 CF라든가 아니면 이제 노출되는 그런 지명 광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매장 자체를 갖다가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매장 전체를 갖다가 뭐 완전히 디테일하게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잘 아시다시피 뭐 시간과 비용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보는지 이 지점 안에서의 사람들의 아이 무브먼트에 대해서 보고 싶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 AOI 지점을 갖다가 미리 설정을 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그 정리를 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 장비를 설치하고 샘플 테스트를 하고요. 예, 이거는 뭐 기계 잘 돌아가는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캘리브레이션을 합니다. 그 앞에서 아까 전에 그 커피 브레이크 때 이제 보셨던 그런 그 곡을 쓰시고 나서 모든 장비는 이제 그 사람마다 이제 눈의 위치라든가 사람들 뭐 눈 넓이, 눈 크기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을 맞춰가지고 장비를 해서 세팅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쇼핑을 시킵니다. 실내든 간에 쓰고서 돌아다녀 보세요라고 해서 쇼핑을 하고 마지막으로 또 필수적으로 사후 인터뷰를 통해서 그 사람이 행위한 것에 대한 그런 그 이유를 갖다 파악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바일 아이 트래킹은 진행이 되고요. 일단은 그 조사 구성하실 때, 그러니까 뭐 이런 조사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조사를 준비를 하실 때 이제 참고하셔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정 샘플 수는요. 일단은 이거는 뭐 그 학술적으로 뭐 100% 딱 나온 건 아니지만은 저희가 해본 결과,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거죠. 제가 하는 거는 이제 비용에 맞춰서 조사를 해보고 이것이 실제로 이제 매장에 깔았을 때 그런 그 사후 효과랑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지를 갖다가 보는 이런 부분인데 여태까지 한 4년쯤 해봤습니다. 5명이면은 그룹당 그게 나오더라고요, 대략. 영 돈이 없고 그러시면은 4명도 가능한데, 보통 한 그룹당 보시고 싶은 그 분석 단위당 최소한 5명 정도로 해서 보시면은 이제 적당하고요. 한 프로젝트, 그러니까는 어떠한 그런 그 진열, 디스플레이, 아니면은 뭐 패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최소한 10명에서 12명 정도 를 이제 그 전체로 구성을 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진행을 하는 거는 보통 한 2개 그룹 해서
이제 그 두 개 그룹에서 한 총 12명 정도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뭐 많이 하게 되면 뭐 3, 40명 늘어날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그 정도로만 해도 이제 가장 원하시는 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그 러프하게나마 이렇게 받아내시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프로젝트 구성 타입입니다.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이제 그 행위에 대한 이유를 갖다가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뎁스 인터뷰 부분 아니면은 이제 그 FGD를 진행을 합니다. FGI.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뎁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프리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의 그런 일반적인 쇼핑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약간 미리 그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 트래킹을 하고, 세 번째는 이제 결과 영상을 공유를 하면서 뎁스 인터뷰를 합니다. 앞에서 이제 그 김지효 교수님께서 그 첫 타임에 보여주셨던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아이 트래킹을 하면서 이제 녹화가 된 그런 영상을 인터뷰와 같이 보면서 아까 보셨던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뎁스 인터뷰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FGI 같은 경우는 그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진행 형태인데, 말씀드리면은요, 똑같이 프리 인터뷰를 하고 아이 트래킹을 하는데, 아이 트래킹을 하는 거를 아이 트래킹을 하는 거를 어떤 공간에서 이 상품 디자인하신 분들이라든가 BM이라든가 그런 디렉터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 사람이 쇼핑을 하고 있는 그런 광경을 실시간으로 봅니다. 화면으로. 그래서 보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 안에서 디스커션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 보내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원래는 브랜드를 뭘 쓰는데 우리 제품을 이렇게 보는 거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좀 이펙트가 있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실시간으로 이렇게 계속 디스커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드리는 데는 기본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그 전에 이미 이제 그런 그 영상을 갖다가 이제 동시에 보시고 공유를 하시면서 토론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FGI를 이제 사후에 이제 그 사람들 모아놓고 그룹 인터뷰를 할 때 이제 그 가이드라인 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따로 추가로 질문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어떤 브랜드의 그런 효과라든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갖다가 결정을 해버리는 이런 부분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그 아이디어라는 타입입니다. FGD 할 때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이 트래킹을 거의 한 그룹도 6명이 진행을 하는데, 6명이 하는 거를 이제 뒷방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전부 다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6명이 진행하는 거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크게 우리 POP라든가 그 패키지의 효과를 갖다가 대략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감을 잡고, FGR을 할 때 이제 추가 질문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 그 다음에 디브리핑하고 그 프로젝트 끝내버리는, 예,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빠르고 가장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 촬영 결과 영상은 뭐 앞에서 많이 보셨으니까는 일단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건 제가 저희 쪽에서 쓰고 있는 장비인데, 계속 SMI 장비로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 앞에서 많이 보셨던 이제 그런 영상인데, 이건 SMI 장비는 아니고 저희가 쓰고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가 3개가 도는데, 여기 십자가가 왼쪽 눈, 그다음에 이 네모가 오른쪽 눈, 이 중간이 이제 그 사람이 실제로 보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어떠한 그 사물을 볼 때, 제가 이 점을 본다고 해가지고 눈이 여기로 모이는 게 아니고, 양쪽을 보면서 이제 중간에 겹치는 부분을 이렇게 저희가 실제로 주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왼쪽 눈, 오른쪽 눈이 현재 찍히고 있는 포인트와 그 다음에 그것의 중간점을 갖다가 실제로 보고 있는 점으로 구현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실시간 그 영상 공유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쇼핑하는 형태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아이 트래킹 이후에 반드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이동식 아이 트래커의 경우에는 이제 결과 영상을 단순히 이제 저장 장치에 이제 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장된 영상을 연구자나 모더레이터가 공유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메모리 카드를 옮긴다거나 아니면 포맷을 변환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어느 정도 시간차가 상당히 시간차가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동시 관측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쇼핑하는 동안에 다른 공간에서 연구자와 진행자가 아이 트래킹을 실시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행위에 대해서 빠르게 이해할 수 있고, 정성조사 진행할 때 개인적으로 적합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면은, 이게 본체거든요. 이 본체에 이제 무선 송신기를 달아놓고 모뎀을 통해서 컴퓨터에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화면에 쏘면서 같이 보는 식이죠. 그래서 돌아갈지 모르겠는데, 예, 영상은 그냥 됐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뒷방에서 이 사람들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이제 토론을 하면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화면을 공유를 하면서 이제 그 각 BM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제 그 이 사람의 쇼핑 행태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제 디스커션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고요. 이렇게 다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그 이상적인 타입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경우입니다. 그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분석 대상 이미지를 선정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AOI를 갖다가 이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에서 나타나는 아이 포인트를 해당 이미지에 코딩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고정식 아이 트래커와는 다르게 정말 불편하고 정말 노가다가 많이 필요한 그런 작업입니다. 그것의 이유에 대해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고정식 아이 트래커에서 적용하는 영상은 전부 다 타임라인별로 사람들에게 노출된 영상이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제시되는 자극이든 간에 0.1초 시작한 지 5초 후에 제공되는 영상 똑같고요. 10초 후에 제공되는 영상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잠깐 보셨던 그런 이동식 아이 트래커로 찍은 그런 영상 같은 경우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길을 갖다 걸어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타임라인별로 사람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코딩을 하는 과정은 실제로 영상을 코더가 이거 저희가 이제 지금 개발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동영상 그런 편집기인데요. 동영상을 이제 한 0.1초, 0.05초 단위로 이렇게 커서로 이제 위로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가능해요. 이것이 그래서 조정 속도를 갖다가 이제 보면서 이 포인트가 움직이는 부분을 이제 코더가 보고 우리가 기존에 잡았던 AOI에다가 시작 프레임과 끝 프레임과 그 다음에 해당하는 그 사람의 아이 포인트가 머물러 있던 부분을 펀치를 합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제가 장비를 요새는 그렇게 많이 점검 안 해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이제 이거 이외에 아직은 좀 대안이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상 한계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자동 분석이 불가능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제 훈련된 코더를 활용을 해서 촬영 영상을 강제로 지정한 백그라운드에 코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밑에 들어간 영상이 이제 고정식 아이 트래커 영상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타임라인이 똑같은 거고요. 근데 이제 이동식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고정식 아이 트래커 대비 분석 시간 및 비용 경쟁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시장이 좀 많이 크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계속 이제 다른 식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주요 분석 지표는 주목률. 그러니까는 이제 어떠한 AOI를 몇 명의 사람이 받는지, 전체적으로 몇 프로가 받는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4초 이내 주목률. 어떠한 AOI에 사람의 시선이 들어갔을 때 가장 초기에 어떤 부분을 받는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따로 찍어서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조업체가 자궁한 자극물이 소비자의 시선을 끄는지를 평가를 하고 인터뷰 결과는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주목률입니다. 같은 부분은 이제 2번 이상 본 경우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고요. 네 번째 히트맵, 그 다음에 아이버블 맵 이런 식으로 있는데, 히트맵 앞에 보셨던 거랑 똑같은 거고요. 아이버블 맵은 사람의 아이 포인트를 시간에 따라서 어떤 점을 갖다 오래 봤으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적게 봤으면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해가지고 쭉 뿌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룹별로 이제 시선의 그런 응집도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갖다가 비교해서 볼 때 사용하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아이 트래킹을 활용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POP 테스트 부분이 좀 잘 되고요. 두 번째는 쉘빙 테스트입니다. 카테고리 매니지먼트 의사결정에 가능한 소비자 행태 관련 데이터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열 위치별 주목 효과라든가 신상품 패키지 효과, 쇼핑 순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요. 다음으로 이제 옵티멀 쉘빙 테스트인데 사실은 적합한 어떠한 제품을 갖다가 어떤 부분에 진열한 것이 적합한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쉘빙 옵션이 있을 때 어떠한 옵션을 갖다가 차용을 해서 실제 매장에 까는 것이 이제 더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할 때 이제 많이 도움이 됩니다. 또 네 번째는 POP 테스트도 가능하고요. 또 이제 패키지 테스트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광고 효과 조사도 사실은 모바일로 가능한데 이제 그런 거죠. 지면 광고인데 실제로 또 화면, PDF라든가 이런 식으로 화면상에 띄우는 거랑 실제로 책을 갖다가 보면서 이렇게 볼 때 좀 노출도랑 항상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모바일 아이 트래커 같은 경우는 이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그 사람이 자유로운 행동을 하면서 뭔가를 할 때
그런 그 리얼한 상황에서의 그런 정확한 주목도를 알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약간은 좀 노가다성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보다 더 리얼한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분석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적용하는 것도 많이 그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그 신문 광고와 그 다음에 또 잡지 광고에서 적용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별건 아니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저희 모바일 아이 트래커 분석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쇼핑 행위, 그 다음에 그 설문, 그 사이에 이런 시간의 그런 갭을 갖다가 해소를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중요도를 많이 가지신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한 시간 좀 넘겨서 죄송하고요.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되게 많았던 것 같아서 저는 도움이 되는 그런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그러면 앞에 설비 때문에 소수 시간이 지연돼서 괜찮으시면 마지막 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과